안녕하세요. 목사들의 티키타카 김교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빌드업 프로젝트 티모티 손창남 작가님이 지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더십 빌드업 프로젝트 티모티, 이 말이 영어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축구나 뭐 건물 네. 증축해서 올라갈 때도 쭉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리더십도 이와 같이 빌드업 할 수 있다. 네, 빌드업을 잘해야 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프로젝트 티모티가 디모데,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게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의 그 리더십을 이제 본받아서 그 프로젝트 티모티라고 하는 리더십 빌드업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리더십 책이네요. 맞습니다. 예. 리더십에 특별히 이제 우리 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뤘죠. 작가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손창남 교수님은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또 뭐 인하대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을 쭉 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우리나라 국립세무대학교에서 경영학 특히 이제 회계학을 회계학 가르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1989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하셨네. 맞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듬해 이제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10년간 아주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거기 뭐 선교사가 간다고 그러면 비자가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고3 때 주님을 영접하면서 선교사로서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하고 이제 교수를 하면서 어떻게 그 선교사로 일할 수 있을까 하다가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교수로 가면은 아무 이제 거리낌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수로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맞습니다. 하셨군요. 조이 선교의 지금 현 대표이시고 OMF 대표도 역임하셨네요. 그렇죠.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그 선교회를 이제 발족하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름이 우리 한국에 있는 조이 선교회를 이제 네이밍을 그대로 갖고 가서 조이 선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조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스펠링이 JOY잖아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그래서 조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그 네이밍에 그 조이 선교회의 목적과 그 존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예. 저도 20대 때 조이 선교회에서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있었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손창남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이 조이 선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것은 족자카르타에서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허드스텔러의 중국 맞습니다. 내지 선교회. 그분이 만드셨던 CIM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 OMF의 모태라고 보시면 OMF.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동남아권의 그 선교를 아주 급속히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세워진 OMF, 거기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책은 리더십에 관한 책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티모티. 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차를 한번 볼까요? 총 4부로 이루어졌는데 1부 리더의 내면 세계, 2부 리더의 과업, 3부 팀의 리더십, 4부 조직의 리더십.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거나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글쎄요.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뭐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 리더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 또 목사님들 아니더라도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리더가 어떻게 리더가 되어지고 또 그 리더를 어떻게 잘 양성해낼 수가 있고 그 리더가 어떻게 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책에서 다루면서 좋은 리더의 하나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리더의 타임라인에 클린턴 박사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클린턴 박사 그게 뭘 이제 얘기했나요?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생애 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뭐 영아기, 유아기 뭐 해서 점점 자라서 소년기, 뭐 청년기, 네. 뭐 이렇게 쭉 노년기까지 쭉 가게 되는데 네. 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팀이 이제 처음에 생성될 때는 어떤 형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팀이 형성됐다고 해서 이게 순조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폭풍기를 겪게 됩니다. 네. 팀 안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충돌, 대립,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같은 것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 폭풍기를 거쳐서 이제 어떤 규범기에 이르고 나중에 이제 완성기에 이르기까지 네. 이 팀의 어떤 타임라인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리더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넌 리더야. 이렇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리더는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하게 아주 뭐 이렇게 타고나는 리더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 또 오늘 이 책의 집필 목적도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아무렇게 리더가 되는 건 아니겠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네,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네. 그 교육과 훈련이 뭐냐? 여기서 소개하는 프로젝트 티모티. 티모티라고 하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 티모티라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결국 좋은 리더를 만들 수 그렇죠. 있다. 우리 목사님 옛날에 뭐 군대 다 갔다 네. 오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뭐 장교도 있고 네. 중간 간부도 있고 사병도 있고 뭐 여러 이런 구성체가 있는데 독일의 그 군대 문화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병사들을 구별하면서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나눠요. 네.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똑개. 네. 또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부. 네.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멍개. 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리더의 모습을 골라내는 겁니다. 뭐냐면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사령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반면에 그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 사령관이고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보좌관, 참모가 참모. 됩니다. 그러니까는 게을러도 똑똑하기만 하면 사람을 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멍청한데 게으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되니까 사병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프죠. 네. 이 멍부, 이 사람들은 사실 조직에서 사실 없으면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 차라리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최고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밑에 뭐 똑똑한데 부지런하다거나 뭐 멍청한데 게으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팔로워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네. 독일 문화, 독일 그 군대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팀의 구성 이걸 잘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그 목차에 보면 리더의 내면 세계, 리더의 과업, 팀의 리더십, 조직의 리더십 이렇게 목사님 아까 전에 팀 형성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셨고요. 네. 또 한 부분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줄 분이 있다면. 사실 이 책을 쓰신 손창남 교수님은 네. 우리가 그냥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기는 합니다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OMF 대표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제 책을 쓸 기회를 갖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됐는데, 이 한국 OMF를 좀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98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에 특별히 이제 뭐 동남아권이 되겠죠. 네. 1,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 선교 이 OMF 사역을 하면서 네. 자기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또 자기가 팔로워면서 아마 중간 계층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선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를 양성할 필요 그런 목적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그 조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갈등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바른 리더의 조건 또 좋은 리더의 조건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분이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네. 옛날에 이제 세무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기독 학생회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 동아리는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쁘지만 뭐 반갑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여기 세무대학교인데 여기서 뭐 이 기독 학생회가 꼭 필요하냐? 이걸 너희들이 한번 토의를 내라. 존재 이유 존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먼저 해라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아주 박터지게 토론을 하더랍니다. 그래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또 왜 있어야 되냐 이걸 또 이제 토론을 시키고 이제 자기는 또 빠졌대요. 그랬더니 세무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화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왜 있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면서 이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열정적인 그런 이제 멤버들이 되었고 그 중에 또 리더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손창남 교수님께서 좋은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리더 아닌 사람은 없겠죠. 뭐 네. 목사님들이야 당연하고 일반 평신도들도 뭐 구역장이라든가 뭐 뭐라 그럽니까 그 팀장들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리더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쩌다 리더가 목사님이 하라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목사가 돼서 리더가 됐어.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쩌다 리더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왕 리더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리더의 조건이 이런 것이구나. 네.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팀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맞습니다. 네. 꼭 읽으면 좋은 책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부도 그렇고 또 조직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또 목회해야 되는 목사님들도 이 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팀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네트워크, 뭐 어떤 그룹, 뭐 이런 거 그냥 다 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말하는 팀이라고 하면 어떤 사역을 위한 팀을 이제 우리는 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내가 혼자 하면 되지. 물론 되죠. 그러나 이제 팀을 만들어서 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그 팀을 잘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이제 어떤 효율적인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팀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MBTI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게 이 리더가 구성원을 잘 알고 네. 또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 뒤에도 이제 MBTI에 대한 그 소개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성향 어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감각적인 사람이냐, 직관적인 사람이냐, 뭐 사고 중심이냐, 감정 중심이냐, 뭐 판단이냐, 인식이냐 이런 네 가지 유형을 다 섞어가지고 16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알아도, 그거만 잘 알아도.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뭐 아예 사람을 레벨링 해버린다거나 아예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더십 빌더 프로젝트 티모티.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내용을 보면서 특이하게 조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네, 조직의 생성기와 또 사망기까지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 그리고 영적 언사 여러 영적 언사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리더십 빌드업 프로젝트 티모티 손창남 작가님이 지은 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